함께 산 날이 35년.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서로의 코 고는 소리에도 이미 익숙해진 두 사람. 그 긴 세월 속에서 한 남자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다고. 그런데 밤 11시 아내가 잠든 사이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딱 한 줄.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보낸 사람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 한 줄이 35년을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거실을 가득 채우고 창밖에는 11월의 찬바람이 낮게 불고 있었습니다. 강만수 씨 올해로 63. 철물점을 50대에 접고 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일주일에 나흘을 일하는 평범한 남자.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쇠를 만지고 나사를 조이고 기름때를 닦아온 손. 그 손이 지금 소파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진 채 그저 멍하니. 아내 이수님 씨는 벌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그랬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나 먼저 자요라고 말하고는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전엔 함께 9시 뉴스를 봤는데, 예전엔 같이 야식도 먹었는데, 예전엔. 만수 씨는 그 예전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떠오른다는 걸 느끼면서도 굳이 그 생각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싱크대 위에 혹시 설거지가 남아있나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화면이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요즘 세상에 흔한 일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이거나 뉴스 알림이거나 광고 문자이거나. 만수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원래라면. 그런데 그날은 왜였을까요? 그는 멈췄습니다. 소파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자신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보낸 사람 저장되지 않은 번호. 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성우지 씨 여기서 목소리 톤을 아주 낮추고 느리게. 강만수 씨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흉곽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그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마음속으로, 한 번은 온몸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요? 너무 다정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도 아니고 잘 들어가셨나요도 아닌.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이 문장은 대화 중간에 오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사람과 보낸 후에 오는 문장입니다. 만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야 눈을 감은 걸까요? 그는 그 밤 소파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이 왔습니다. 강만수 씨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 충혈된 흰자. 늘어진 눈꺼풀. 그리고 그 눈 안에 뭔가 낯선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이 씻기는 물소리,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달걀 프라이를 굽는 지글지글한 소리. 35년 동안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들이 낯설었습니다.
만수 씨는 화장실 문고리를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 질문이 갑자기 거대한 공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름, 나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야 압니다. 35년을 살았으니. 하지만 지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왜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만수 씨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어났어요? 아내 이수님 씨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늘 그렇듯이 조용하고 단정하고 약간 무뚝뚝한 얼굴. 응. 세수했어요? 밥 차려놨으니까 앉아요. 만수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달걀 프라이, 김치, 멸치볶음, 된장국. 매일 아침 같은 반찬. 같은 배열. 같은 냄새. 그런데 오늘은 달걀 프라이를 바라보면서도 그 뒤에 앉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사람의 얼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저장도 안 한 번호로 문자를 받을 이유가 있나? 오늘 정말 좋았다고 뭐가 좋았다는 거지? 어디를 갔지? 어제 아내가 뭘 했지? 만수 씨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오전에 동네 마트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후엔 복지관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관 그렇습니다. 아내는 한 달 전부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문화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림 그리기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미녀 배우는 반도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미녀? 만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복지관에 남자도 있겠지. 같이 미녀 배우는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밥이 맛없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안 먹어요? 그냥 좀 생각이 있어서. 무슨 생각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상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복지관 강의실. 나란히 앉은 노인들. 그 사이에 아내. 그리고 아내 곁에 앉은 남자. 몇 살일까? 어떤 사람일까? 혼자인 사람일까?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그 문장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만수 씨는 밥그릇을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 그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만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 이수님 씨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만수 씨는 그 사흘 동안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일을 나갔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입주민들 얼굴을 확인하고 택배를 받아놓고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봤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혹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패턴을 몰랐습니다. 아내 생일로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나오는 소리에 황급히 내려놓기를 2번. 셋째,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이 스르르 감길 즈음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만수 씨 자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낮 아내는 복지관에 간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와? 5시쯤요. 왜요? 아니 그냥. 아내가 나간 후 만수 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 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앉아서 아내가 돌아오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5시 10분. 아내가 걸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만수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멈췄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냥 밝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두 뺨이 살짝 상기돼 있고 눈가에 잔잔한 웃음기가 있고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워 보이는 35년을 같이 산 남자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얼굴은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걸. 만수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수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경비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한 캔을 다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캔을 다 마시고 나서야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만 밤바람이 차서 눈이 시린 것뿐이라고. 강만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막연히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을 알아야 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니는 복지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모시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 실버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화반, 민요반, 요가반, 원예반. 아내는 민요반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민요반 강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줄짜리 소개. 사진은 작고 흐릿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만수 씨는 그 작고 흐릿한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이는 가늠이 안 됐습니다. 50대인지 60대인지.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넉넉한 웃음. 저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만수 씨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복지관에서 민요를 배운다. 강사가 남자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없으면 상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상상은 언제나 가장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만수 씨는 다음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아내 몰래. 복지관 로비는 밝고 넓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요였습니다. 경쾌하고 구성진 소리. 만수 씨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의실 문에 작은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민요반. 그는 살짝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그리고 앞에는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던 그 사람. 생각보다 나이가 있었습니다. 60 가까이 돼 보이는. 하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구성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2번째 줄 창가 쪽. 이수님 씨가 눈을 약간 감은 채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아니면 안도였습니다. 혹은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 강사는 앞에서 손짓을 하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수강생들을 골고루 보다가 아내에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 0.5초를 봤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 정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 웃음은 뭐지? 강만수 씨는 그 강사의 이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최기열. 나이 61. 전직 국악교사. 정년 후 지역 복지관에서 민요 강습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더 이상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기열.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낸 거다.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도 확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려울 때는. 그날 저녁 아내가 귀가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이요. 오늘 민요 반 수업이 있었잖아요. 수업 어때? 아내가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걸 묻지 않는 사람이 묻는 것이 이상했던 걸까요? 괜찮아요. 왜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해서. 다들 나이 있는 분들이지 뭐. 아줌마들이 대부분이고. 강사는? 강사요? 아내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강사가 어때서요? 아니 잘 가르치는지 궁금하잖아. 돈 내고 다니는데. 잘 가르쳐요. 전직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만수 씨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친절해. 다른 수강생들이랑 따로 연락해. 너는 그 사람이랑 어때?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는지를 알았으니까요.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강의실 창가에서 보았던 강사의 0.5초짜리 미소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의 민요 반 수업 날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번엔 복지관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복지관 입구가 보이는 창가에. 수업은 2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커피를 식도록 내버려 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강사 최기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입구 앞에 잠깐 섰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쪽으로 강사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 그의 의심은 확신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님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늘 먼저. 싱크대에서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내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 남편이 일어나면 밥상을 차려주고 남편이 나가면 혼자 먹었습니다. 항상 혼자 먹었습니다. 그것을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면 더 커지니까.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돌리는 사이 오전이 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나간 건 큰딸의 권유였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으면 몸 망가져. 뭔가 좀 배워봐. 친구도 사귀고. 이수님 씨는 처음엔 마특잖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무슨 문화교실이냐고.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미녀. 이수님 씨는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이 노래를 부를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녀 반에서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강사 최기열 씨는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봐요. 이번엔 조금 더 여유 있게라고 말하며 기다려줬습니다. 이수님 씨가 처음 제대로 한 소절을 불렀을 때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원래 노래 좋아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아하셨어요? 라는 과거형이.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걸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옛날엔요. 이수님 씨는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엔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수님 씨는 복지관 앞에서 잠깐 최 선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 발표회가 있을 거예요. 한 곡 준비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잘 못하는데. 잘하는 분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수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기 전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강만수 씨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2주일 동안 수면이 망가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입주민이 인사를 건네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만수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닌데. 만수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만수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갔습니다.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 이번엔 다르게 해봤습니다. 아내가 즐겨 쓰는 숫자 조합. 결혼기념일 역순. 큰딸 생일. 3번 실패하면 잠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2번 실패했습니다. 1번이 남았습니다. 만수 씨는 손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화장실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뭐해요? 그냥 앉아 있었어. 피곤하면 자요. 순이마. 응? 만수 씨는 아내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문자 누가 보낸 거야? 복지관에서 누구 만나? 요즘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야. 자자. 아내는 잠자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만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만수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요즘 어떻더냐? 엄마요? 왜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어디 아프거나 한 거 없냐고. 아픈 데는 없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목소리 좋던데. 복지관 다니는 거 재미있다고. 복지관에서 뭐 하는 얘기 했어? 미녀 배우는 얘기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어? 다른 얘기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됐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마당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5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벌어왔습니다. 바람을 핀 적도 술로 집안을 망친 적도 아내에게 손을 댄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내에게도 충분했을까요? 그 질문이 2주일 만에 처음으로 만수 씨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수업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수님 씨는 아침부터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살짝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오래된 노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맞춰 사두고 거의 입지 않았던 옷.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볼에 잔주름이 생겼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미 절반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란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이 평소보다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오래전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복지관이요. 오늘 발표회 있다고 했잖아요. 만수 씨는 아내를 봤습니다. 노란 블라우스.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옷을 사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갈게. 아내가 멈췄습니다. 네? 나도 갈게. 구경하면 되잖아. 이수님 씨는 잠깐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요? 못 가요? 내가? 그건 아닌데 발표회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민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고 싶어. 아내는 잠시 만수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몇몇 와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림반이 먼저 나왔습니다. 각자 그린 그림을 들고 나와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민요반. 이수님 씨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사 최기열 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를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온라인 사진에서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하얗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모이는. 그가 수강생들에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연습하던 것처럼. 그리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수님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만수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아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래자랑에서 상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내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서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수십 년 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객석에 앉은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란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내가 상상한 것과 다르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고 수강생들이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누는 소리. 이수님 씨가 강당 쪽에서 남편에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과 그 너머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 왜 온 거예요? 노래 들으러. 말도 없이.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잘 봤어요? 응. 그게 다예요? 만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래 잘하네. 이수님 씨가 만수 씨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35년 살았으면서. 35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아내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최기열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수님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많이 성장하셨더라고요. 감사해요, 선생님. 강사가 만수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남편입니다. 아, 남편분이시구나. 오늘 이수님 씨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잘 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좋은 분이에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걷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길. 만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임아. 응. 저번에 밤에 내 폰에 문자 온 거 봤어. 아내가 멈췄습니다. 저장 안 된 번호로. 오늘 정말 좋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누가 보낸 거야? 이수님 씨가 만수 씨를 봤습니다. 그 눈 속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서운함인지 측은함인지 아니면 쓴 웃음인지. 왜 물어봐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냥은 아니겠죠. 만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만수 씨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몰랐겠어요. 얼굴이 그 모양인데.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말해줘. 누가 보낸 거야? 이수님 씨는 한동안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자 혜진이가 보낸 거예요. 만수 씨가 굳었습니다. 혜진이? 큰딸이요. 발표회 나가기로 했다고 문자 보냈더니 잘 됐다고 했거든요. 연습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발표회 끝나고 답장 보낸 거예요. 오늘 정말 좋았다고. 정류장 앞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저장이 안 돼 있었어? 새 폰으로 바꾸고 나서 연락처를 다 옮겼는데 그때 혜진이 번호를 빠뜨렸나 봐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는데. 만수 씨의 귀에서 바람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큰딸이 보낸 문자 한 통 때문에. 이수님 씨는 남편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응. 당신이 내 폰 보려고 한 건 나 알았어요. 만수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면 폰 위치가 달라져 있고 한 번은 내가 나오는 소리에 황급히 내려놓는 것도 봤어요. 순임아. 괜찮아요. 화나지 않아요. 아내는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안 나요, 진짜로. 그것보다.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의심할 만큼 내가 요즘 낯설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만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노래 좋아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내가 복지관 다닌다고 했을 때 잘 됐다 소리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건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게 맞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나도 뭔가를 바라면서도 바란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의자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이수님 씨는 그 낙엽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만수 씨.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오늘 내가 노래하는 거 들었잖아요. 응. 어땠어요? 진짜로. 강만수 씨는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땠냐고요? 무대 위에서 노랗고 조그마한 블라우스를 입고 서서 눈을 살짝 감은 채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 35년 전 동네 노래자랑에서 처음 봤던 그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반해서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노래 잘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강만수 씨는 그 기억이 갑자기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엔 바람 탓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노래가 어땠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하는 게 이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님 씨는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35년 동안 내가 노래 좋아하는 줄도 노래가 듣고 싶다는 줄도 몰랐어. 버스 정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이수님 씨가 천천히 만수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올라탔습니다. 자리가 2개 비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만수 씨가 창가 쪽에 앉고 이수님 씨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이수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업이 있어요. 응. 볼래요? 만수 씨가 아내를 봤습니다. 응. 갈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2마디 안에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오후의 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한 줄의 문자가 35년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언제 노래를 불렀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노래를 들어봤나요? 감사합니다.